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재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얗고 큰 거는 우드락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제 압축 스티로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베이스 제작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cm짜리가 있고, 1cm짜리 반인 5m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cm짜리는 밑판이 되는 거고, 5mm짜리 위판이 돼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원을 만드는 지금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연못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연못을 표현을 할 때 연못을 파야 되겠죠. 팔 때 그 깊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cm면 몇 메다? 1m잖아요. 우리 100대 1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동결 수심 또는 뭐 그렇게 깊지 않은 거 해도 50cm 이상 파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1cm짜리, 5mm짜리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 밑판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덩어리로 어떤 게 제일 큰가? 요거는 장갑인데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거. 아이들 이거 고등학생들 이거 주면은 막 애들이 라텍스 장갑이라 그러죠? 수술할 때 쓰는 거. 이거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끼기 쉬우라고. 의사들이 끼기 쉬우라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게 좌우가 원래 있어요. 여기 보면 좌우가 있으니까 L이라고 써져 있는 게 왼쪽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대로 집어넣어 갖고 당기면 됩니다. 이 안에 약간 밀가루 같은 파우더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한 10분도 안 돼서 땀 차서 이게 나중에는 축축해져요. 근데 이거 계속 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 손이 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알려드리긴. 너무 급해. 이제 나갈 건데. 얘가 처음에 낄 때는 땀이 안 차 파우더가 있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한 10분 뭐 조금만 껴도 이게 땀이 나요. 우리 이 숨을 쉬고 여기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의사들은 왜 들어갈 때 수술할 때 막 닦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닦고 하고 말리고 건조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낀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스킨, 로션 다 불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끼면 바로 수분이 올라옵니다. 벗겨지지도 않고 한번 벗겨지면 다시 쓰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중에 본드도 있고요. 50풀. 이건 이제 목재료를 붙일 때 쓰고요. 얘는 우드락 얘만 붙일 때 쓰는 거예요. 본드도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맞게 써야 되고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이게 옷이나 손에 묻으면 나중에 잘 안 떨어져요. 또 중요한 건 이 컬러 스프레이, 스프레이 본드입니다. 이게 목약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써야 될 용도가 있는데 그 쓸 때 보면 내 손에 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작업을 또 못합니다. 물론 이건 뭐 시간이 지나고 때 벗겨내듯이 벗겨낸다든가 뭐 아니면 뭐 알코올이라 뭐 신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다 지워져. 우리 사람 몸은 뭐가 묻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다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만 장갑을 끼는 거니까 지금은 끼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톱밥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초록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그 다음에 갈색류 톱밥이 있습니다. 색을 입힌 톱밥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쓰는 건데 어떤 표현을 할 때 쓰냐면 요 갈색류는 맨땅 산책로의 맨땅 맨땅이나 모래밭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은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요거는 풀이에요. 자풀. 얘를 바꿔서 만약에 쓴다. 얘를 잔디로 쓰고 선생님 잔디가 진짜 초록 아닙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골프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프장을 멀리서 이렇게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골프장 공 치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은 약간 연두색으로 보여지고요. 풀 있는 쪽이 녹색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바꿔 쓰면 안 돼. 표현이.
그래서 얘는 잔디용이고 얘는 자풀용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이거 그냥 뭐 대충 만들어 놓고 이거 뿌려 놓으면 뒤집거나 이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나올 테고 막 지저분하게 되죠.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약간 거친 가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연두색의 거친 스펀지 가루, 그 다음에 하얀색의 조금 더 덩어리가 큰 스펀지 가루,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특히 여기 좀 큰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잘게 다시 부셔야 됩니다. 떼어내야 돼요. 이게 누가 그러대 여기 수세미? 네, 수세미 맞습니다. 수세미 스펀지를 색을 입혀서 말린 거예요. 떼어내서. 이게 좀 굵으니까 100대1 만들기엔 좀 굵은데 이걸 더 주밀하게 좀 잘라내야 되고, 이게 뻗나무에 꽃 펴 있는 나무, 왕벚나무 꽃 펴 있는 걸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모형을 만들 때는 스케치를 할 때든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절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제일 이쁜 때, 봄이 제일 이쁘잖아요. 꽃이 많이 피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나무 무슨 나무가 있을까? 왕벚나무는 봄에 꽃 피는데 봄에 꽃 필 때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 적단풍인 경우는 가을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걸 한 곳에 보일 때는 같은 날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왕벚나무 표현할 때, 또는 살구나무, 여기다가 약간 분홍색을 칠하면 살구나무나 자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약간 분홍색을 여기다가 색으로 이렇게, 색칠하는 건 여기 아크릴 물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물감이 아니고 아크릴 물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옷 섬유 염색할 때 많이 쓰는데, 보통 물감은, 수채화 물감은 마르고 나서도 손에다 침을 붙이거나 물로 이렇게 다시 묻히면 다시 묻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굳어버려요, 색이. 그래서 그런 걸로 색을 칠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나무, 느티나무나 뭐 이런 연두색 또는 초록색 나무 색깔을 갖고 있는 나무를 표현할 때 씁니다. 파우더. 그런데 얘가 너무 곱죠. 그래서 관목류나 소교목류의 나뭇잎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수세미, 노란 수세미하고 초록 수세미가 있어요. 예. 이렇게 생긴 건 많이 썼는데, 그죠? 이렇게 생긴 수세미는 많이 썼는데, 그죠? 예. 이 수세미는 지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띄어내야 돼요. 손으로 조각조각 띄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얇게, 요거도 띄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좀 분리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회양목이나 도로가에 회양목이나 또는 쥐똥나무 같은 거 산울타리, 울타리용으로 쭉 일자형으로, 직각형으로 아니면 약간 동그랗게 만든 거다 그러면 요거를 칼로 옆으로 자르면 됩니다. 잘라서 표현하는 거죠. 얇게 잘라서. 지금 이게 1cm 폭으로 되어 있는데 1cm면 1m잖아. 그죠? 1m 이만한 거잖아. 그러면 쥐똥나무 이만한 나무다 그러면 이 폭에 여기를 쫙 이렇게 줄 맞춰서 자르면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개나리. 개나리. 이런 거 표현할 때 쓰죠. 또 요거를 한 5mm로 자른 다음에 윗부분만 분홍색으로 칠을 한다든가 빨간색으로 칠하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 진달래, 철쭉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이럴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표현을 이런 걸로 한다. 근데 선생님, 나무는 잎만 있고 꽃만 있고 줄기는 없네요. 그게 바로 저 철사입니다. 이 철사 이제 만드는 방법은 제가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거 보여드리는 동안에 막 만들지 마세요. 저게 다 노하우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고. 근데 저거 보여드리는 동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막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 그럴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2개씩 나눠드렸어요. 예. 이게 하나가 이 기둥과 기둥을 한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관, 1경관, 2경관, 이게 한경관입니다. 한경관은 1m가 아니에요.
1m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5m를 한경관이라고 그러는데 상하에 이 기둥이 얇아지면 1.2m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1.2m에서 1.5m, 큰 데는 1.8m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바코드 찍혀 있는 택에 울타리 소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150에서 200대 1이라고 써 있어요. 예. 써 있죠, 그죠? 예,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울타리는 200대 1에서 150에서 200대 1로 쓴다고 해서 꼭 그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따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100대 1 거잖아, 그죠? 100대 1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거 해놓으면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나누로 하는 캔디 나오는 집에 울타리 딱 나오잖아, 그지? 그죠? 예. 그럴 때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는 안 어울리는데 그건 캔디가 딱인데, 그지? 나 어렸을 때 캔디 엄청 많이 봤거든요. 난 이상하게 캔디가 좋더라. 그 다음에 민키도 좋았어. 저희도 막 캔디보다 막 텔리우스 막 민키는 걔 변신할 때 또 야한 느낌이 막 나서. 우리 선생님들 민키 모를 텐데,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뭘 준비해 달라 그랬냐면 벤치, 롱로즈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벤치예요, 벤치. 예, 이것도 벤치라 그러고요. 우리 선생님 거 이쁜 장한 거. 아니, 그건 롱로즈죠. 여지껏 지금 얘기하는데 딴소리 하다가 이렇게 생긴 게 벤치예요, 벤치. 예, 벤치. 우리 여기 저기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외국에 있어서 미국 쪽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발음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지. 벤치를 뭐라 그래요? 펜치? 펀치라 그러죠. 펀치. 이게 일 펀치가 아니고 약간 벤치하고 뭐 벤치하고 이상한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빨간색 손잡이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목공 뭐 이런 전기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사실 이건 전기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장용 펜치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분들도 쓸 수 있게 나온, 사이즈도 작고요. 여기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카바가 있죠. 이게 벤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로 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벤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반달 모양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있는 거. 이게 니빠예요, 니빠. 니퍼, 니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기 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용도가 전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 그 다음에 롱로우즈, 길다 이거죠. 뾰족하고 길다 해서 이거 롱로우즈, 롱로우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줘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장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기용으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공장용으로 나온 겁니다. 공작 만들 때. 공장이 아니고 공작 만드는 거. 이런 용도로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쓰는 이 공구 박스인데, 이런 공장용을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잡고 자르고 돌리고 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씁니다. 뭐 이거죠. 이거 어디 거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장비들은 거의 다 있고, 가위는 거의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주방용 가위네. 고기도 모짜라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 이거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있으면. 나무 쓸 때도 쓰고 아주 좋아요, 저게. 특히 분재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보면 그 구리 철사나 알루미늄 철사 있어요. 틀을 잡을 때, 수영을 잡을 때 잡는 철선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설계한 정원을 모형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전에 평면상에서 그렸던 도면을
스케치를 해보면 다른 느낌이 나왔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모형에선 더 빈 공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 갖고는 택도 없었구나. 나무 더 심었어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많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선생님들이 설계를 했던 그 설계 도면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하고, 그걸 보고 거기에다 나무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꽂으면 돼. 그래서 이 나무는 추가된 나무니까 그건 메모를 해놨다가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모형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하면 2중 3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모형만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PPT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조경의 모형은 현대조경에서는 디자인의 다양화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 참여해 완성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정원 그러면 정원사나 아니면 뭐 조경하는 사람이, 아니면 건축가가 그냥 건축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건축 전문가와 조경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들과 같이 셋이, 기본적으로 셋 이상, 거기다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전문가들도 붙고요, 조경, 토목 전문가들, 전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걸쳐서 디자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글씨만 갖고 또는 도면만 갖고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모형을 갖고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조경의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게 있으니까 좋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네요. 이러한 기법적 논리를 수정하는 것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 뭐예요? 이게 원로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우리 원로, 공원 원자에 길로자, 공원 안에 길, 원로, 원로, 원로 그러면 곤로랑 똑같아지니까 원로라고 얘기하죠. 원로, 원로입니다. 원로. 근데 여기 원로는 지금 색깔로는 이렇게 그냥 노랗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점토 블럭입니다. 점토 블럭.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블럭처럼 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원로이고요. 이제 컬러감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 색과 이 색과 구분 없이 있으면은 좀 컬러감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잠시 전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색을 이렇게 줬습니다. 같은 재질인데 색감을 틀리게 쓰는 겁니다. 다. 이게 컬러감이나 이런 거는 이 모형에서밖에 느낌이 안 주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된 거. 여기 보면 벤치도 보이고 동상도 보입니다. 보여요? 이건 벤치고 이건 동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로등도 있고요. 여기 가로등도 있어요. 여기도 가로등도 있고, 여기 가로등도 있네요. 이 실제 설계에 맞춰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길도 다 만든 거죠. 저 우드락판에다가 이 길 차선까지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되게 디테일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막 짜증나, 막 쥐어뜯고 싶은 적도 한 번도 아니야. 내 손이 왜 떨어, 막 이러고 하다 보면은 핀셋으로 꽂아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나무들 다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런 거는 그죠? 다풍나무처럼 보여지고 은행나무처럼 보여지고, 그죠? 이건 이제 나머지 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건 침엽수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뒤로 가면 더 멋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모형의 필요성? 모형은 투시도나 조감도와 같은 지면에 의존하는 방식에 반해서 그 활용 방법에 따라 설계의 모순성 해결과 새로운 형식의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모형은 계획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된 건축물의 축조 과정까지, 그죠? 과정까지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하며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치? 만들어 놓은 건물도 한 번에 눈에 다 안 보이는데 모형은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쵸?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쉬워 비전문가도 편하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도시계획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리조트입니다.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만든다고
설계를 했는데 안 만들어졌어 이거는. 네, 비슷하게 뭐 다른 데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형, 모형의 제작 과정. 이 과정에서는 조경실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 교육 자료도 쓰던 거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 어딘지 아신? 용인 시청입니다. 용인 시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져놨죠. 그 TV에도 나오는데 가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건 이제 리조트, 호텔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다 물 같아 보이죠. 이거 진짜 이거 딱딱해. 물 아니야. 딱딱해요. 딱딱해. 비치는 모습까지 파도 모양까지 만들어놨죠. 돌 모양까지. 뭘 비친 거? 이거? 요거? 요거는 이게 원래 빛이 납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물을 표현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된 거고 요거 파도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빛은 그런 건데 이 파도는 표현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만들면은 이 정도가 지금 이 책상 여러분들 그 하나 정도 되는 두 개 하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숲이 많으면 가격이 제작 비용이 한 2달 3달 걸리고요. 3명 한 조로 해서. 멋있지 그죠? 작품이죠 이런 거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건설, 건축, 조경 분야에서 다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수 건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다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야간에 조명 이런 그 건축물이 야간 조명으로 얼마나 또 보기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옥상 공간인데. 있지는 않은 거고 계획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건축가 학생들이 건축에 색감을 안 주고 단색으로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감을 가미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피아노 뚜껑처럼 그랜드 피아노 뚜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거는 영화 제작소 세트장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일본의 힐튼 호텔 로비에 가면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찍어 갖고 왔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이 사이즈가 우리 교실 반만 합니다. 이 사이즈가 우리 교실 반만 해요. 이거를 각각의 테마로 연결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과 기차가 또 움직여 실질적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또는 미국에 시니어들 은퇴하시고 이러신 분들 갈 데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파고다 공원인데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하실에다 이렇게 궁전을 만들어요. 모형으로. 이게 또 치매에도 되게 좋습니다. 머리 활동 창의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응용 능력도 좋아지고 취미로. 그래서 그거 또 대회도 있어요.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 대회가 있어요. 전국 대회, 전 세계 대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상도 받고 막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세트장 뭐 이런 건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니까. 자, 먼저 모형 재료를 보면 우드락, 압축 스티로폴. 이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께를 얘기하는 건데 1cm짜리, 1mm짜리부터 2mm, 3mm, 5mm, 10mm.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갖고 계신 거고요, 지금. 자, 우드락은 우드락 전용 본드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녹습니다. 특히 돼지 본드나 순간 접착제 다른 순간 녹아버려요. 녹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밀폐된 공간이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본드만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본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모형 재료, 나무 재료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런 재료들 있습니다. 이런 재료도 지금 갖고 계시죠. 여기다 색깔을 또 칠한 것도 있고, 요건 약간 틀린 재료인데요. 이거는 우리 붓 같은 겁니다. 붓에다가 색을 칠해 놓은 건데, 붓 같은 거에 색을 칠해 놓은 건데요. 붓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술 우리 왜 총채처럼 생긴, 근데 그게 작아요. 그런 거에다가 위에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이런 것들을 칠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요번에 이게 좀 비싸요. 몇 줄 안 되는데 뭐 2, 3천 원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요거는 노란색하고 다른 색으로 지금 쓸 수 있어서 요거는 구비를 안 했고요. 철사는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갈색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갈색이 귀해요. 엄청 귀해요. 이제 이게 철사는 나무 줄기가 되는 거거든요. 철사가 나무 줄기가 되는 건데 갈색이면 나무니까 바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초록색인 경우는 거기다가 색을 갈색으로 칠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녹색도 괜찮습니다. 그전에는 다 녹색으로 만들어 썼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녹색을 씁니다. 왜냐하면 갈색을 사용해서 나무를 줄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가짜 티가 확 나요. 근데 초록색을 쓰게 되면 색을 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갈색을 칠하면 더 나무처럼 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녹색이 원래 식물은 기본 색깔이 녹색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다 갈색을 칠하니까 더 디테일한 나무 표현이 돼서 저는 녹색을 쓰는데 교육할 때는 간단하게 하려고 이걸 많이 씁니다. 울타리 종류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랑 틀린 울타리 종류죠. 더 캔디스러운 애, 그죠? 더 캔디스러운 애 이게 비쌉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고 더 이쁘면 이쁠수록 비싸요. 단순한 게 좀 싸고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덤플, 우리 숲, 아주 덤플 숲 막 이렇게 이제 산이 인접하였는데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런 거는 찔레밭 뭐 이런 거 표현, 뭐 개나리 덤플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된 정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덤플은 필요 없어서 제외됐고요. 만드는 방법을 먼저 좀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베이스, 땅이 되는 거죠. 바다. 선생님 뭐 산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열선이라고 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열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선인데 여기다가 아주 미세한 전기를 흘러서 여기에 열을 가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드락을 갖다 대면 우드락이 절단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쫙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땅에 등고선을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언덕을 표현할 때, 산을 표현할 때, 마운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그림인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윗부분이 되고 이게 제일 아랫부분이 됩니다.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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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각진 부분을 칼로 싹 도려내서 밋밋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각이 없어지고 여기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베이스판입니다. 이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이들 갖고 노는 조립식 장난감, 병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탱크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거기다 색감까지 칠하고 이런 베이스판을 만들어서 여기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총 쏴고 있고 탱크 여기 있고 이걸 전쟁 디오라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이거는 베이스판입니다. 그래서 곡이 좀 있죠. 우리 이제 정원인 경우는 뒤에 번면이라든가 경사면이 있을 때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 평지에다가
하죠. 우리 집을 경사지에다가 집 짓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어쨌든 기초를 콘크리트를 부어서 면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지 삐딱하게 집은 안 짓잖아요, 그죠? 예, 땅은 평평하게 만들고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거하고 틀린데 이런 것들이 있다. 색을 칠합니다. 이게 그 고운 톱밥 가루입니다. 고운 톱밥 가루에다가 목공본드를 합쳐서 바다를 만들어서 발라주고 있는 거죠. 흙 아니에요. 흙 아닙니다. 흙은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서 마르고 나면 갈라져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흙을 안 쓰고 이런 재료를 쓰게 되죠. 이래서 흙처럼 땅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목공본드, 이게 하얀 게 목공본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공풀인데 이게 처음에 짜내 보면 하얀색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얘가 굳어버리면 투명하게 되거나 안 보여집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짜놨다가 그냥 놔두면 여기 같이 묻어버리거나 흘러버리거든요. 짜놨다 이걸 툭툭툭툭 치면 이게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안 묻어요. 여기가 막 떡이 져갖고 나중에 이게 뚜껑도 안 열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 우리 직원들도 그래갖고 나한테 많이 혼났어. 이제는 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엄마들 음식 만드는 분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하면서 정리를 해, 설거지를 하거나.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늘여놓기만 하지. 나중에는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한 건데 이거는 전쟁 치른 것처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리를 안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작업이 다 똑같아요. 예. 어떤 작업이 늘여놓고 하면은 정말로 나중에 이 감당이 안 돼. 어디는 찾지도 못해.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목공풀을 붓으로, 이게 지금 붓이에요. 잘 안 보여지는데 붓입니다. 작은 붓으로 떡칠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여집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잔디가루를 디립다 갖다 부어. 그리고 밑에 신문지 깐 거에다가 위에다가 탁 덮어하고 툭툭툭 털면 본드에 붙은 애들은 붙어 있고 안 붙는 애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잔디 쫙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과정입니다. 뿌려서 털어내고 나면 붙은 것들이 붙어지겠죠. 처음에는 하얀 게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얀 거 목공풀은 하얀 게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줄어들어요, 양이. 그래서 이런 초록만 남게 되죠. 자, 이건 이제 다른 베이스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전쟁터 같은 분위기를 낼 때 쓰는 건데, 우드락에다가 지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지예요, 한지. 한지를 붙이면 한지에는 닭종이의 결들이나 섬유질이 사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다시 연두색이나 황토색을 칠하면 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바위처럼 보여지고. 이게 지금 바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연두색이나 또는 뭐 초록색이나 이런 톱밥들을 몇 개 넣으면 이게 작은 식물 덩풀로 보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원래 나무에다가 했어요. 그죠? 판이 나무입니다. 그죠? 목재 판입니다. 얘는 나무 같죠? 그죠? 이거 우드락이야. 자, 우드락에다가 시트지를 씌운 겁니다. 그럼 나무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시트지가 잘못 쓰거나 결을 잘못 쓰면, 예를 들면 지금 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긴 쪽으로 결이가 있지. 근데 얘를 결을 이렇게 쓰잖아? 아유, 가짜티 금방 나. 결을 길게 써야 된다. 그럼 얘가 지금 말려있는 게 어떻게 말려있어요? 이렇게 말려있잖아요. 길이가. 그럼 얘를 풀어서 이렇게 잘랐어야 돼. 이렇게 잘랐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크기에 맞춰서 절단을 해서 옆으로 긴 결을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요것도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의 밑그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얘만 만들어서 전시대를 그냥 쓰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더 있어 보이고 틀이 딱 잡힌 느낌이 드는 게 작품 같아집니다. 그래서 틀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자잘한 엄지손톱만한 새끼손톱만한 돌들을 주워와. 주워와서 배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아크릴 물감으로 회색을 만들어서 칠을 해버리면 얘가 돌처럼 변합니다. 바위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냥 바깥에 특히 지붕 밑에 처마 밑에서 물 딱 떨어지는 그 땅에 홈 파이는 데 보면 이런 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돌들 큰 거 말고 엄지손톱이나 새끼손톱 크기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따가 좀 써야 되니까 쉴 때 주워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건축물, 건물을 만드는 방법인데 오늘은 건물까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프린터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고 조경가이기 때문에 건축은 색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질은 어떤 재질인지 알아야 되거든. 이게 그냥 노출 콘크리트 이런 그냥 색을 칠한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벽돌로 만들어진 건지 빨간 벽돌인지 아니면 노란 벽돌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 조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노란 벽돌 또는 황토 벽돌 이런 거에 앞에다가 노란색 꽃 피는 나무 심어보면 걔가 안 살아. 적벽돌이나 이런 데는 아무 나무를 심어도 괜찮거든요. 뭐 이런 색감 같은 것들이 건축물 색깔하고 마주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침엽수 같은 경우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이게 돌로 된 집이 있어요. 여기가 그냥 알맹이 돌이 아니고 이게 석판인데 제주 뭐 현무암 회색 진한 그런 빌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만약에 소나무나 침엽수를 배치해 놓으면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도 모형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색감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벽돌집인데요. 벽돌집인데 여기 보시면 칸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나? 안 보이면 말고요. 하여튼 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벽돌을 표현한 건데 이런 것들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 종이로 출력을 해서 우드락에다가 붙입니다. 우드락에다가 붙여. 풀이나 뭐 이런 걸로 붙여요. 붙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걸 오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평면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다 인면도죠. 서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위에서 본 그림이 아니고 옆에서 서져 있는 거를 출력을 해서 잘라서 얘를 각각을 붙이면 이렇게 자 이쪽과 이쪽 그 다음에 옆에를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려면 죽어나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고 네. 자, 이거 뭐예요? 데크죠? 데크인데 네. 원래는 이게 성냥으로 만들어지 붙여서 성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죽어나. 근데 요즘들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요 사이즈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드락에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볼펜으로 막 선을 그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성냥으로 붙였고 이거 하려면 죽어나요.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나무 만드는 겁니다. 자, 철사를 10개, 많으면 10개. 이제 철사의 굵기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이제 여러분들 거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뭉쳐서 롱로우즈 벤치로 양쪽을 잡고 계속 비틉니다. 꽈요. 한쪽으로 꽂고 난 다음에 나무 키가 있죠. 만약에 5m다 그러면 5cm짜리로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해서 올 하나하나를 풀어서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요딴 식으로. 예.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나무 수형이
위에서 보면 나무를 위에서 보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한쪽으로 다 몰아 있지를 않습니다. 또는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다 붙어 있지도 않고 사방으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때면 나무 수형을 알아야지만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분재도 잘해. 나무 수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Y자 얘기했었죠. Y자. 그거만 알면 돼. Y자만 알면은 이 수형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Y.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7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7개를 시작을 했어요. 얘가 7개라고 만약에 나무가 7개였으면은 중간에 4개, 3개가 나눠지겠지. 그쵸? 4개. 2개, 2개 가고 2개, 2개 가다가 하나는 가는데 하나짜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10개, 만약에 나무가 더 큰 나무다. 느티나무인데 만약 이만한 나무다. 그럼 10개, 11개, 12개 이런 식으로 얘를 꽈서 2개씩, 3개씩 이렇게 꽈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자세한 거는 직접 시범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무를 딱딱딱딱 잘라요. 전정해야지. 예. 길이 맞추고 수형 삐죽 튀어나오지 않는 도장지 자르고 예. 겹쳐지지 않게 이건 잘라낼 필요 없이 겹쳐지는 것 같은 경우 잘라낼 필요 없이 구리 이게 철사니까 옆으로 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비틀어서 다른 쪽으로 유도시키면 되죠.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준비한 수세미 가루를 한 색이 아닌 섞어서,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건 그늘이라 진한 녹색이 나올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건 연두색이 나올 것이고 또는 지들끼리 있어도 색깔이 약간 틀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같은 계열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초록색, 연두색은 괜찮아. 그런데 초록색에 노란색을 섞는다든가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색을 이러면 안 돼요.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열매인 경우, 예를 들면 꽃사과다 사과인 경우는 연두색 계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열매를 따로 만들어서 달아야지 할 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지금은 본드로 하고 있어요. 이건 순간접착제로 했는데 이 경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사바늘이 이만한데 이게 요만해. 그러면 이 나무는 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10cm 정도 10m짜리 나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간접착제나 아니면 우드락 본드 또는 목공 본드로 직접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작은 나무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나무 만들어진 이게 나무야.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면 이 스프레이를 조금 떨어진 데서 쓱 뿌려서 이 가루에다 묻혀버리면 돼. 이 가루에다 딱딱딱 묻혀버리면 붙습니다. 어우, 너무. 근데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노하우인데 조금 멀리서 뿌려야지 가까운 데서 뿌리면 이게 떡이 져요. 그리고 흘러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떡이 진 게. 그래서 살짝 묻혀지게 멀리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옷에 내 손에 본드가 묻어서 장갑을 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또 이제 손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디테일한 경우는 이렇게 핀셋으로 이런 핀셋으로 이런 핀셋도 있죠. 네. 나무를 잡고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나뭇잎도 붙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묻히기만 해서는 현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더 붙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떼어서 더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크기를 조정을 해갖고 저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한 10cm짜리, 실제로는 나무 10m짜리의 나무고, 요게 이제 한 7m짜리 나무에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바닥에다가 꽂아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안 합니다. 그냥 빼죽하게 그냥 놔두게 되죠.
또 이제 침엽수 모양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침엽수를 붙여서 삼각골로 위에 원추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꽃나무의 경우인데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 색감을 또 이렇게 같이 주죠. 자, 이 스프레이를 쓰는 거죠. 지금 경우. 자, 이게 이제 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에 보이지 않고 이 과정이 본드가 굳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또 굳지도 않는 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획하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정원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주변에 풀 같은 거와 돌을 같이 배열을 해주면 더 멋있고, 돌 길에 울타리에 이거 뭐예요? 장독대. 장독대. 이건 뭘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애기들 갖고 노는 지점토 있잖아. 이 앞에 화단 이렇게. 사이즈가 대부분 보면 A3 사이즈예요, 그렇죠? A3 크기에 맞춰서 우드락을 잘라야 되거든요. 우드락을 자를 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닙니다. 우드락을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선생님 이거 이게 0.5짜리죠? 이게 5T짜리예요. 자, 칼질을 할 때 칼을 세워서 자르게 되면 얘가 밀리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칼을 눕혀서 세워서 자르는 게 아니고 눕혀서 비듯이 잘라야지 이게 똑바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이 끝에 뒷면이 우툴투툴하게 나와요. 거기다가 날까지 만약에 안 좋다면 잘 안 나옵니다. 툭툭툭툭 쳐서 우툴투툴하게 나옵니다. 이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날을 새 걸로 좀 갈아주시고, 칼날을 손 다칠 수 있어요. 잘못하시면. 그러니까 손 안 다치게 2cm 정도 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선생님이 갖고 오신, 이것도 아니다. 칼날은 원래 이런 걸 쓰셔야 돼요. 빼서 감을 수 있는 거. 그럼 얘가 칼날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몇 개 자르는 거 아니니까. 이건 저는 톱이에요. 이거는 나무 자를 때, 조그마한 나무 조각 자를 때 쓰는 건데, 용도는 여기다 날을 갈아 끼면 되는 건데, 이런 게 좋아요. 자, 이 철자가 좋은데요.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 자를 사용한다면, 플라스틱 자에 한 면은 경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경사 있는 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경사 있는 면을 쓰면 칼이 올라타 버려요. 그래서 경사가 없는 쪽을 써야 됩니다. 경사가 없이 직각으로 잘린 면을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얘는 철판자, 우리 선생님 갖고 계시는데, 이 철판자의 경우는 좀 봐봐. 어쩌라고. 자, 철판자인 경우는 뒷면이 보이지가 않죠.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쓰긴 좀 불편한데, 이거 써보신 분들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철판자는 절대 올라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좋을 때도 있고 플라스틱 자가 더 좋을 때도 있으니까. 자, 복사를 해갖고 오셨네요. 그 맞는 거를 찾아서 복사해 놓은 거를 이렇게 갖다 대서 요거에 맞춰서 칼로 잘라서 그 사이즈의 면을 만드세요. 자, 먼저 5mm 거는 이 사이즈로 하고요. 그 다음에 1cm짜리는 여기서 이 종이에 복사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1cm를 도려냅니다. 양옆에 1cm를 도려내요. 그럼 1cm씩 주둥기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1cm짜리 두께의 우드락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작은 사이즈의 한 판을 더 만들어서 붙여버리면 1cm 여유 공간이 되는 베이스 두 판이 붙어지는 게 되죠. 이해되시죠?
나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드락 두께 5mm짜리는 A3를 그대로 자르시고요. 얘를 1cm를 줄여서 1cm짜리 우드락짜리는 1cm를 줄인 거를 잘라서 쓰시는 겁니다. 자, 완전히 잘라야 됩니다. 덜 잘라서 우드락을 부러뜨려서 자르는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자르는 분들 놔두고 나머지 분들 여기 좀 보세요. 자르는 분은 뭐 한두 명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저 좀 보세요. 자, 칼날을 90도로 정확하게 세워서 자르지 않으면 이 면이 약간 이렇게 눕게 돼요. 눕게 되면 나중에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90도로 세워놓고 칼질을 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눕거나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잘라야 됩니다. 자, 다 되신 거 같고 저 좀 주목해 주세요. 앉아갖고. 자, 다 되신 것 같으니까 나무 만드는 방법. 자, 한 분은 다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분업해서 다른 거를 만들 건데요. 자, 계신 분들 중에서 칼질 할 분 한 분은 빠지시고 나머지 분들이 나무를 만들 겁니다. 지금 제가 철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잡았어요. 어떻게 10개 딱 잡히지? 신기해. 자, 10개를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벤치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제가 선생님이 이쪽 꽉 잡으시고요. 아니,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선생님은 하나가 안 잡혀? 자, 얘를 손을 누면 이게 하나가 풀립니다. 이렇게 한두 개가 안 찝힌 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방. 지금도 그래요.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 손으로 잡고 얘를 잡고 나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분도 본인 오른쪽으로 돌리면 예, 꼬이게 되겠죠? 자, 꼬면 꼴수록 얘가 틀리거든요. 이 틀릴 때 나무에 틀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꼴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꼬면 안 되고. 내가 심을 나무가 6m짜리다, 7m짜리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도면에서 제일 큰 나무가 어떤 거? 자, 이 나무죠. 이게 몇 m짜리입니까? 4.5m죠? 그러면 얘는 4.5cm에 잘라요. 자르고 난 다음에 하나씩 풉니다. 자, 이 꽁고를 다시 풀어나가는데 하나씩 풀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풀리는 대로 푸세요. 한 반 정도를 두 개를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개씩 이게 지금 4개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풀어서 가운데까지 내춥니다. 이렇게. 자, 가운데까지 놓친 거를 여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얘를 또 감아줘야 돼요. 요 부분을 감아주는 거예요. 요 부분만 다가 아니고 요 부분 아랫부분만 감아주는 거예요. 풀린 부분만 감아줍니다. 자, 요 부분만 또 감아줍니다. 이게 맨 밑에 아래 단 Y자. 자, 여기서 다시 풀어야 되겠죠? 자, 3개, 2개가 풀리는데 반 정도에서 풀려서 딱 요거를 반으로 나옵니다. 요걸 감아줘야지 이젠. 자,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반에서 2개를 따로 감아주고 반만 놔두고, 자, 이런 방법으로
아우 조용해. 좋다. 자 이렇게 꽈주고요. 지금 이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죠? 자 하나 남은 거 이게 홀수인 게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죠? 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른 거랑 이렇게 꽈주는 거죠. 요거 지금 하나 놔두지 말고 한 가지 더 Y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Y자 가운데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이러면 나무 수형이 안 이뻐진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하고 같이 묶어서 중간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얘가 나무 같지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이 Y자가 위쪽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Y자가 다 위쪽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Y자가 다 위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다음까지 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는데 꺾어주고 이제 나무를 수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리고 꺾어주고 이쪽으로 올리고 꺾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롱로우즈가 있었어요. 아까 얘를 직선 가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바깥쪽으로 휘어줍니다. 또 다시 한번 다시 바깥쪽 안쪽으로 끝에만. 안경 써야 되나 봐. 진짜 진지하다 여기서 보니까. 좋은데 이거 인내심 치매 예방이야. 이게 침미에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가지가 완성되는데 Y자를 너무 눕히지 말고요. 자, 또 가지를 또 약간 또 휘어주는 게 좋아요. 됩니다. 이게 침엽수. 네. 이것도 삼각골을 넓히느냐, 더 삼각골로 만드느냐, 또 요 색감도 다른 이 색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형태로 만. 저렇게 이렇게 바오밥나무처럼 만들면 안 돼. 진짜 마법나무네. 왜 그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잠깐만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간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한쪽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가운데 한 군데서 다 벌어진 게 느껴지잖아요. 계단 밟아가면서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가지가 갈라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는. 근데 얘가 약간씩 차이를 두고. 그렇죠. 이게 여기에 처음에는 뭐 5mm 뭐 그다음에 3mm, 2mm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게 마디 간격마다 가지가 벌어진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벌어지면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만큼 이렇게 커팅을 해놓습니다. 대략. 네. 그리고 요거는 한 요 정도 10cm가 좀 안 될 거예요. 네, 요 정도를. 그러니까. 자 이게 잘린 면은 삐뚤잖아요. 안 잘린 면은 똑바르잖아요, 그죠? 이걸 대충 감으로 표시를 하고 1cm 표시를 해도 됩니다. 표시를 하셔도 되고 1cm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자, 이 여유 있게 하셔야 돼. 자, 하고 요거를 이렇게 먼저 누릅니다. 자, 울게 돼요, 이렇게. 좀 잘라내자. 너무 길다. 자, 얘를 손톱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삼각골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게 각이 안 생기면 나중에 다시 펴져요. 이해 되시죠? 이거 1cm예요? 자, 여기에도 이것 때문에 여기도 각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날씨가 미쳤나 봐. 눈이 왜 자, 다시 손톱을 세워서
다시 여기서도 이 반대편에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게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또 떨어집니다. 아, 걔는 속으로 집어넣을 거라 이렇게 예. 그렇게. 이거 울어도 돼요. 어차피 밑에 안 보이잖아. 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자, 여기 모서리가 끝일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몰딩하는 거 같지. 그렇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내면을 하면 얘가 뭘로 보여? 나무로 보인다는 얘기죠, 판이. 근데 이게 이걸 안 하잖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약간 열이 뜨거울 정도, 이게 마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이러면 얘가 열이 돼서 이게 붙는 게 더 잘 붙어요. 아, 그래서 손톱으로. 예. 근데 이게 다른 걸로 하면 잘 안 돼서 각을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다 하고 나서도 각을 좀 살려줘야지 이게 나중에 풀리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정원이 생겨서 여기에 잔디가 심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하얀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다가 잘못 잘라서 아니면 여기에 하얀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하세요. 나중에 아크릴 물감을 갈색으로 만들어 칠해주면 됩니다. 마무리를 할 때 만약에 보이면은.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울어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만약에 울은 거는 이렇게 하면 다 없어져. 이것도 도배를 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